반갑습니다. 주주님들 킴션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날씨도 더운데 증시는 폭락을 했어요. 자, 2008년 이후 이제 최대 낙폭한 삼성전자. 그러면서 4년여 만에 양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사이드카에도 모자라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하는 이러한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고 증시를 이제 좀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 종목이 합쳐서 33개입니다. 33개. 장마감 기준으로 33개였고 하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2,600개에 달하는 엄청난 하락장이었죠. 지수 또한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441포인트로 8.7%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1포인트로 11.4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700포인트도 이미 이탈을 했죠. 미증시도 이거는 이제 토요일 기준이죠. 이제 뭐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세 개 지수가 다 빠졌는데 1.51%, 1.84%, 2.43%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이장에도 계속 빠지는 알림이 저한테도 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N달러 굉장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요, 코스피는 이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인 기관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팔고 외인 기관들이 샀는데, 외인이 꽤나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외인들은 선물도 많이 샀습니다. 선물도 많은 금액을 샀고, 근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탑3 종목, 매도 탑3 종목을 좀 볼 텐데, 이거는 이제 ETF랑 우선주는 제외하고 보통주 기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 탑3 종목을 살펴봤을 때 한미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이 되겠고요. 외인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매수 탑3 종목은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이렇게 되겠고, 기관 매도 탑3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 탑3 종목을 봤을 때 테크윙,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가 되겠고, 외인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제이시스 메디칼, 원익 IPS,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 탑3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가 되겠고, 기관 매도 탑3 같은 경우는 테크윙, 실리콘2, 리노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장대 음봉이 떴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와, 이거는 진짜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자, 8.7% 밑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은데 이제 11% 하락 마감을 했는데 691포인트로 마찬가지로 이제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었죠. 뭐 이제 분봉상으로 봐도 쭉 빠집니다. 쭉 밀려요. 밑으로 쭉 밀리다가 여기서 거의 장 막판에 들어서서 살짝 반등을 줬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뭐 살짝 튄 거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 마감쯤에 저점을 찍고 나서 살짝 반등을 해줬다가 이북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형님 같은 경우도 10%나 빠졌어요. 10%나. 이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보시다시피 2008년 이후로 최대 낙폭입니다. 최대 낙폭이고, 엄청난 규모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이제 거의 10%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악재 요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이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고요.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그 긴장감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 같은 경우 4.1%였는데 이제 실제로 나온 거는 4.3%,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부진에 이어서 고용지표까지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올해 4분기 중에 내놓기로 했던 이 차세대 반도체, 이 블랙엘에서 뒤늦게 이제 설계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양산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고, 이거와 더불어서 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워렌 버핏 투자의 거장이죠. 이제 워렌 버핏님께서 애플을 이제 반 이상 매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현금을 보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다른 미국 등에다가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축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엔캐리 청산에 나서면서 엔화 강세가 지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엔화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수급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증시가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매매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매매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반대매매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반대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빌린 돈을 약정한 이 만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이 물량이 이제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근데 이거에 대한 긴급 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반대매매 유예 조치 나올까 하면서 금융당국에서 긴급 회의에 나섰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 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이 회의가 들어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그때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회의에 나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이 악재가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해지 테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영상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갭을 띄우고 나서 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다 해치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뭐 GSE, 대성에너지, 뭐 스페코, 휴니드, 보시면 방선에서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엘컴텍, 금 관련주. 자, 보시다시피 제가 4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4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가, 해운, 방산 관련주들. 자,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찬가지로 3일 전에도 제가 영상을 정확히 올려드렸습니다. 3일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랑 방산, 해운주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 텔레그램 방을 이제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여긴 종합방, 여기에 105분이 계십니다. 105분이 계시고, 제가 이제 다른 히든방을 만들었어요. 8월달 히든방. 자, 105분 중에 지금 정확히 8월 히든방 참여하신 분들이 5명 뿐입니다. 5명 뿐이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단타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갔었죠. 보시다시피 이제 8월 2일 단타 종목으로 한국석유, 제가 23,000원 이하에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보시다시피 뭐 목표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갭 상승 구간 매도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가 베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 베팅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8월 2일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일 날 말씀을 드렸고, 얘 같은 경우 제가 종가 베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갭 상승이 잘 나와줬죠. 자, 이 부근 3시 이제 4분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제가 8월 2일자 거의 장 마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근이었어요. 이 부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갭상승 구간에 매도를 추천드린다 했는데 정확히 갭상승이 뜨면서 이제 고가 기준으로 8%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8%까지, 고가 기준으로 8%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감정이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없어요. 준비가 뭡니까? 준비가 바로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공부와 더불어서 이 공부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공부 두 글자에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비롯되는 게 가장 큰 게 경험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 주식시장에선 경험이 많아야지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일단 마찬가지로 저는 종합방, 히든방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종합방은 시황이나 뭐 급등할 만한 속보, 이슈 뭐 이런 걸 전달을 드리고요. 테마 분석 자료를 전달을 드립니다. 이제 8월 히든방 같은 경우는 추천 종목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뭐 단타나 스윙 중에서도 뭐 단기, 중기, 중장기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히든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링크를 안 달아놨고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종합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히든방을 들어오실 수 있는 별도 공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종합방에 들어오시면 여기 제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메시지를.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고정된 메시지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메시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8월 달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됐고 한 달 단위로 이제 중간에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월에 이제 10만 원 후원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사칭. 이전에 제가 매매 깡패라는 이 활동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칭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 종목을 무단으로 유포해가는 이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후원제로 진행을 하게 됐고 여기 뭐 계좌나 뭐 방법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종합방 자 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하단에 이런 식으로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합방 링크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히든방 혼자 뭐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많이들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급등 관심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해지나 이 코로나 쪽을 여러분들께서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겠고 뭐 그중에서 어느 이제 분야를 보셔야 되냐면 유가 관련주, 방산 아니면 해운, 천연가스, 뭐 코로나, 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지금 자체가 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나 운임비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운주나 석유주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함께 공습하는 방안을 이제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들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또 문제예요. 이 코로나19가 최근에 4주 동안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5.1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방 수칙 준수를 하시면서 이제 이 코로나19 다시 안 걸리게끔 조치를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 중동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7월 3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관련주들 간단하게 좀 보면은 유가 관련주에서 대표적으로 뭐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다음에 급동유화, 대성에너지나 뭐 GSE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GSE는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GSE도 뭐 12% 급등하면서 이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두 종목이라는 거고 방산 쪽에서는 이 대형주들은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올라주는 모습 특히 뭐 스페코나 뭐 휴니드 같은 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면 대형주들은 뭐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시스템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식량주는 전체적으로 좀 빠졌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주도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근데 얘는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고가 기준으로 16%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6%까지 마감을 하면서 장중에 이제 변동폭이 10%여서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지 테마랑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코로나 관련주는 요즘에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있죠. 뭐 수젠텍이라던가 아니면은 셀리드,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 번씩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이벤트 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발표가 있었는데 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OCI 홀딩스, NC소프트,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WCP,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실적 발표가 의미가 없는 장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일, 자 화요일 같은 경우 8월 6일 화요일 같은 경우 미국의 캐터필러가 실적 발표가 있고, 자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라 해서 FMS, 이게 8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위메이드, SK텔레콤, 현대이지웰,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 카카오페이, LNF 등이 실적 발표가 있고,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IPO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8월 7일 수요일 같은 경우 하이브, SM, 카카오뱅크, 신세계, 휴젤, 그 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그 다음에 뭐 GS, LG U 플러스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라클이랑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이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디즈니랑 폴로 랄프 로렌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엔 국내 옵션 만기일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카카오, 드래곤 스튜디오, 펄어비스, CJENM, 넷마블, 그 다음에 뭐 LG, KTNG, 삼성증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전건설로봇, K3I라는 종목이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1등 기업인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정들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영상도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히든방도 좀 많이 좀 참여를 해봅시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뭐 부담되는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댓글들도 이제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